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시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때라고 얘기하죠. 근데 때라고 하는 것, 뭐 할 때인가, 어떤 철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철이란 단어는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옛날 얘기지만 당나라 태종이었던 이세민이 철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절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우라고 한 표현을 그 옛날에 썼던 사람은 후라고 썼던 그 강태공이를 들 수 있는데요. 강태공은 1년을 72개의 칸으로 나누어 가지고 72후로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점차 잊혀지다가 당나라 태종이 농사 짓는 것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15일을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4절기로 나누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던 절우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 제도는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0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0이 있으면 뭐 죽는 거니까요. 1계급에서 9계급으로 사람을 나누어요. 그럼 1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또 9개, 이제 10개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꽉 찬 숫자를 보통 9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9을 가진 사람, 요 사람을 이제 가운데 사람이 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15이 돼요.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자인 사람을 합쳐서 15을 만들어주고 또 2개 가진 사람은 8개 가진 사람하고 그거를 5개 가진 사람이 가운데서 통제를 해주면 이 사람도 15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3개를 가진 사람도 7개 가진 사람을 가운데 5개 가진 사람이 통제를 해주면 이것도 15개가 되지요. 또 4개 가진 사람도 6개 가진 사람과 5개 가진 사람이 앉아서 통제를 해주게 되면 15개가 됩니다. 이 의미는 잘 살고 못 사는 의미를 전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15개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에서 황제의 제도가 탄생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6하고 같은 숫자의 그 개념인데 이거는 북쪽, 다시 말해서 이제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자나 7자의 생각은 우리가 빨간색이다,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숫자가 가진 그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자나 7자는 남쪽에 해당해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3자나 8자는 동쪽에 해당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뭐 이거는 알아만 두지 이걸 머릿속에 외워둘 일은 없고요. 또 4자와 9자는 서쪽에 해당해서 우리가 하얗게 흰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나 혹은 0에 해당하는 것은 노란색이거든요. 이 노란색에서 황제의 제도가 탄생한 거예요. 노란색이 가운데 앉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국가관이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강태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관이 탄생해서 강태공이 가졌던 국가관은 이렇습니다. 이제 넓은 데다가 테두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 놓고 씨앗만 뿌리면 똑같이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똑같이 자라는 의미가 바로 백성들이 똑같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나라의 테두리만 튼튼히 짓는다면. 그래서 그 강태공의 생각을 가지고 이 황제 제도가 그 후에 탄생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죠.
생각은 그렇게 그때 단순히 했지만 이것이 현재의 국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진 내용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황제가 어떠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냐면, 황제라고 하는 지위에는 밑으로 왕을 10명을 둘 수 있어요. 10명의 왕을 둘 수 있는데, 이제 그 한 예를 든다면, 절에 가보면 시왕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제 명부의 최고 우두머리가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황제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밑에 10명의 왕을 두거든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10명의 왕 개념에 따라서 우리도 왕의 국가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제 요즘에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죠. 이제 고종이나 순종 그 밑에 와서는 황제제로 복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큰 대자를 쓰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황제제, 우리나라도 황제의 힘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왕 밑에는 또 어떻게 둘 수 있냐면 24명의 제후를 둘 수 있었어요. 그 24명의 제후를 둔다고 해서 그 24명의 제후에다가 후를 맞춘 겁니다. 24명의 제후가 철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을 절, 1년을 24개로 끊어가지고 거기다 후를 붙였어요. 그 다음 밑에 벼슬이 이제 장, 그 밑에 벼슬이 상, 그게 이제 왕후 장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반란을 일으킬 때는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급인데 왕과 후의 계급에다가 이 24절을 붙였어요. 그래서 동지, 소환, 대안,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러한 제후를 그 절에다 붙여가지고 그 절에다가 후를 붙였다고 절후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절후라는 표현이 굳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절후 얘기를 해도 이제 자꾸 나중에 덴바르마라든지 이제 간편 바르마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철이 되었죠. 또 그 철도 더 줄여가지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써먹는 데는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야, 밥 때가 됐다. 응? 학교 갈 때 안 됐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때라는 거로 또 더 줄여지게 되었죠. 이제 그게 시간이란 개념까지 내려와서 현재에는 우리는 분, 초까지 딱 이제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절후의 탄생은 그러한 옛날에 황제제도 후에 또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그 당나라 태종이 이세민이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잊어먹지 않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절후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봄철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요? 봄철에는 네, 씨를 뿌립니다.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에 네, 가꾸어야죠. 가을철에는 추수. 네, 거두지요. 겨울철엔 저장. 네. 이제 씨를 좋은 씨, 나쁜 씨 가려가지고 좋은 씨는 딱 모았다가 내년에 다시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어떤 씨가 됐는지 몰라요. 이 씨를 뿌릴지, 김 씨를 뿌릴지, 박 씨를 뿌릴지, 최 씨를 뿌릴지. 사람도 씨거든요. 왜 이 씨를 사람에게 빗대었느냐 하면 1년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나라를 막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나라를 잘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기간 산업을 잘 세우고
튼튼한 기둥들을 여기저기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또 씨를 가리는 겁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이 어디까지 잘하고 어디를 잘못했냐 하면, 이 가을에 거두는 걸 잘하고 씨를 가리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 굉장한 지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헤매는 거거든요. 나라의 대강을 잡은 사람이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내 집안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지를 알면 집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사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사회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나라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세계를 다스리는 거고, 이러한 눈이 없어서 바로 이 철을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농사는 지으면 끝날 일이겠지만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을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백년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에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합니다. 내 인생에서 봄철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요. 봄철에 내가 공부하다 말고 나 돈 벌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나요? 이 사람들을 철을 모른다 그러지요. 그래서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철을 알면 이 사람이 철을 잘 써먹고 잘 나가는 것이고, 철을 모르는 경우는 이 사람이 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좌충우돌하지요.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가 부딪히고. 봄철에 돈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철에 씨를 뿌려야 할 철에 이 사람이 뭘 걷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건 봄철에 씨를 안 뿌리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걷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름철에 가꾸어야 할 철에도 내가 편안히 쉬면서 씨를 가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나는 어느 철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철이 존재하죠. 이 앞에 있는 탁자에도 철이 존재합니다. 이게 처음 책상이 만들어질 때에는 책상이 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만들어진 다음엔 사람들이 많이 써먹을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다 또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 무엇이든 생겨났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기 일어나고 승 이제 많이 써먹고 전 마무리 짓고 결 흩어지고 이러한 걸로 얘기가 되겠죠. 기승전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회사에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도 봄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많이 가서 배워야죠. 이제 또 중견사원이 될 때까지는 또 여기서 힘들게 버텨야죠. 그리고 전무상무, 이사, 사장 딱 되면 도장 꾹 하나씩 찍는 겁니다.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그 회사에서 가을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이제 퇴직하고 편안히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제 애를 막 이제 결혼을 시작했다. 그러면 결혼을 시작해서 애 낳기 전까지는 봄철에 들어가는 것이고, 애를 기르면서 애들이 사춘기도 맞이하고 또 힘이 든 그 과정은 여름철이고,
또 애들이 각자 결혼도 하려고 폼을 잡고 어느 정도 가정도 꾸리려고 하면 이때 이제 거의 가을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부부만 남게 되겠죠. 이런 것도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렇게 철마다 어떠한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좀 더 오래 다녀야 될 건지 참아야 될 건지 하는 철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내가 이 정도 선에선 어느 정도 속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철이 있어요. 이 가을철이 돼서 내가 돈을 챙겨놓지 못하면 겨울철에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힘든 겨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을철에도 아유 뭐 시험시험 벌지, 이런 사람 겨울철에 고생을 맡아놓은 겁니다. 내가 내 철을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어나가고 어떻게 다음 철을 준비할 것인가가 바로 이 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철을 잘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철을 어떻게 느껴주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침을 생각하면 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점심은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녁쯤은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밤쯤은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루에 있는 사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떠한 철쯤에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 철을 잘 느껴보시면 그 다음에 해결도 쉽게 되죠.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잘 뿌리지 못했어요. 씨를 뿌리지 못한 결과는 어느 때 나타날까요? 사춘기에 나타납니다. 그 애들이 삐뚤빼뚤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애들이 봄철에 제대로 씨를 못 뿌렸기 때문인 거예요. 날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씨를 뿌렸으니까 애들이 사춘기 철을 당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춘기가 편안하다는 것은 봄철에 씨를 제대로 잘 뿌리고 주변에도 잘 다독거려 주었다는 얘기죠. 이 문제 해결은 좀 이따가 보시고요. 또 여름에 가꾸어 주지 못하면 내가 심었던 그 씨보다 주변에 잡초들이 더 많이 커요. 이런 건 내가 잘 가꾸어 주지 못한 결과이거든요. 또 가을철에 거두려고 했는데 쭉정이밖에 없어요. 안에 곡식이 채워지지 못했어요. 이때는 서리가 치면 가을이 결정이 됩니다.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몰라요. 근데 서리라고 하는 것이 밑에 땅에서 수증기가 팔팔 올라가 가지고 수증기가 높이 뜨지 못해요. 기온이 낮아 가지고 대략 영상 4도에서 0도 영하 1, 2도까지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그 수분이 그대로 말라붙는 현상을 우리가 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서리가 딱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결정이 됩니다. 속이 꽉 찬 건 더 단단해지고, 속이 비어있던 거, 물밖에 없던 거는 그냥 홀쭉하게 말라버리고 말아요. 이 거드는 철에는 여름에 얼마만큼 내가 많이 빨아들여서 내 양분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그 서리가 오면서 결정이 되죠. 자, 이제 겨울에 가선 그 문제는 먹고도 살아야 돼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됩니다. 이런 그 문제점을 이제 또 짚어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도 또 해결을 봐야죠. 봄철에는 이렇게 싹이 나게 되면 한번 끊어도 또 나옵니다. 이제 봄철에 뿌려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를 뿌려서 조금 다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씨도 자기가 움을 틔워가지고 짐승이 쪼아먹던 아니면 뭐 그 씨 나온 상태에서 위에 다른 짐승들이 계속 풀을 뜯어먹더라도 계속해서 새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봄철의 뜻입니다. 우리 애가 봄철에 잘 자라지 못하고 인생의 전반부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봄철은 끊임없이 이어나오거든요. 이 사랑이 필요해요. 왜 어렸을 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든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하면 전생이든 현생이든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 자식들도 어릴 때 힘들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애들도 자랄 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같이 힘들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바로 종교에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기독교도 가르쳐 줬고 또 천주교도 가르쳐 줬고 또 불교도 가르쳐 주고 대체적으로 대부분들의 종교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랑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또 뭘 하지 못하게 하냐? 미움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미움은 하지 마라. 사랑을 하게 되면 봄철의 문제는 풀립니다. 어렸을 때 힘든 사람들, 내가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아주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건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시작했는데 나라가 처음부터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초창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걸고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바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랑이란 개념도 몰랐고 나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이 없었으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봄철이 부족했던 거예요. 내가 봄철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봄철을 잘 알았으면 내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았을 것이고 나라도 쉽게 크게 잘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봄철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라. 사랑해라. 이게 바로 이런 종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워야죠.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초반에 힘들었다. 그건 내 자신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넣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남을 미워했던 걸 버리세요.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든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봄철에 가장 잘 되는 방법이에요. 뭐 이걸 여기 가서 배우든 여기 가서 배우든 여기 가서 배우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쪽에서 많이 배우긴 했지만 어디서 배우든 여기서 사랑만 배우면 되는 것이지 종교가 낫다 못하다 하는 걸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배우시고 미움을 버리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왠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봄철엔 싹이 또 나고 싹이 또 나고 싹이 또 나는 것처럼 자꾸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 자연히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 후에 큰 어려움이 남지 않거든요. 우리가 미워하면서 봄을 짓밟으면서 여름, 가을, 겨울도 싸그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해서 좋게 나가기 시작하면 자꾸 좋은 일이 연속되게 되고 있어요. 좋자고 살아야지 나쁘자고 살면 싸우자고 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면 이 세상은 자꾸 행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봄철의 대처법이에요. 자, 이제 봄철 뭐 더 할까요?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지요. 좀 덥긴 하지만 여름의 문제는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어디까지 견뎌야 할 것이냐? 여름의 빛은 따갑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라났던 것이 꺾어지게 되면 다시는 생기지 않아요. 여름철에는 꺾어진 거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진 않아요. 꺾어졌지만 그 정도 자란 높이에서 이제 옆에까지를 치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름철에는 위에 순을 잘 안 따거든요. 이제 그거는 내가 요 정도 손까지만 할 때에는 자르지요. 여름철의 가장 큰 문제는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냐 하면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아랫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 중간 사이에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어요? 여름철엔 바로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요 종교를 보면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계급사회가 거의 일정합니다. 이 내용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태양과 나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이제 여긴 그만 쓰죠.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 계급사회가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윗사람한테 깍듯이 하고 밑에 사람도 너그럽게 잘 봐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 계급사회를 어떻게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바로 여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친화해야 되겠지만, 많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요 계급사회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과 가을을 넘어가는데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주위에서 확 올라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예절만 잘 지켜주면 내가 쑥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수를 잘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분수라는 건 여러 가지예요. 내가 10분의 10으로 잘 있느냐? 10분의 10은 내가 납니다. 10분의 9는 내가 하나 모자란 거죠. 10분의 8은 2개가 모자라요. 그 10분의 9를 부르는 9푼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2개쯤 빠지면 보통 사람들이 저런 8푼이 이런 소리를 하죠. 또 3개가 빠지면 7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6푼이라고 하는 얘기 안 하는 건 4개까지 빠진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으로 잘 안 쳐주죠. 그냥 바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10분의 10이지만 10분의 9까지도 견디면서 요 여름을 잘 지나야 합니다. 이 여름을 잘 지나는 법은 예절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밑에 사람과 잘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낀 세대거든요. 끼었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해야죠. 여기 있는 뭐 철도 넣어야 되고 마그네슘, 인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인사법이 부족했으면 인사법을 배울 것이고, 뭐 기획을 부족하면 기획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어디 가서 보고하는 것이 부족하면 보고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논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이때 다 배워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모이면 무엇을 하느냐? 가을로 넘어가죠. 가을엔 걷어야 합니다. 거두려면 어떠한 것을 가을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냐 하면 12.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해요.
옳고 그름을 잘 가리지 못하면 이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게 옳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시비를 잘 가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름에 내가 받았던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을 내 것으로 뭉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배를 탄 선장이에요. 앞에 암초가 있을지 큰 빙산이 있을지 고깃대가 많을지 어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선장의 말 한마디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결정을 해야지 파도가 오는데도 왼쪽 오른쪽 결정을 안 하다 보면 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가을이 가면 내가 선장이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왔던 여름에 따가운 떼약볕에 받았던 많은 잔소리, 또 밤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힘든 과정, 또 사람들에게 들었던 많은 그 내용들을 내가 모든 걸 종합해서 아 이건 옳은 길이다, 이건 틀린 길이다라고 내가 결정을 하게 있어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가을이거든요. 가을에는 도장만 한번 찍으면 돼요. 이거 결제 서류가 쭉 올라왔다고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자가 이건 됐다 안 됐다로 결정을 하는 거지 밑에 사람들이 잘하고 못한 결제 서류로 맨 위에 사장 전무가 찍은 도장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총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나지요. 내가 하라 마라 결정하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주의와 주장이 있습니다. 주의와 주장이 바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이 있고요. 뭐 혹은 어떤 그 조그만 단체라도 우리는 이것을 결정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결정한 내용들이 바로 이 가을에 있어요. 예, 종교로 보자면은 이제 이쪽에는 아직 종교가 없어요. 이쪽에는 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체의 이런 가을의 뜻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득을 얻지 못하면 기업체는 사라져야 하거든요. 이제 시비를 가리는 이런 데는 이제 기업의 뜻이 많이 강하게 있고요. 겨울에는 아까처럼 씨를 가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혜. 우리가 겨울을 가리켜서 지혜의 눈. 요것이 큰 씨지만 요것이 진짜 큰 씨일까? 이런 거를 알아봐야 돼요. 씨를 가려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현재까지 배웠던 지혜는 어떤 종류밖에 모르냐 하면 지혜롭게 살아라, 응? 지혜롭게 대처해라만 소리를 들었지 지혜를 키우라 혹은 지혜를 어떻게 써먹어야 한다, 지혜를 키우는 방법이나 지혜를 우리가 보는 걸 몰라요. 오늘 그 지혜를 보는 방법 또 지혜를 키우는 거를 잠깐 알려드리고 이제 겨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지혜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지혜는 키워야 하거든요. 지식 이렇게 좀 가까운 듯하면서 먼 말 중에 그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거는 보이는 걸 보는 걸 지식이라 그래요. 이제 보여지는 게 다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내가 쓰는 연필 한 자루도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모든 물질이 모여서 태어난 거거든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보는 눈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왜 지혜를 여기다 놓았느냐 하면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 이걸 삽니다. 사서 뚜껑을 딱 열고 이 사람이 이걸 사랑을 가지고 잘 써주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연필이 다 닳도록 써주느냐,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엔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에도 바로 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감겨 있으면 보질 못해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이 눈은 모든 세상에 봄이 있는지 여름이 있는지 가을이 있는지 겨울이 있는지를 보는 눈이에요. 넘어서는 눈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을 봤어요. 노인네를 봤는데 거기서 이 사람의 봄은 어땠을까? 여름은 어땠을까? 가을은 어땠을까? 겨울은 어땠을까를 보세요. 쌍욕을 해대는 노인을 볼 때 우리는 저분의 이런 어려운 철이 있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힘들었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이에요. 그냥 그 노인네가 나한테 욕을 한다 그래서 나도 욕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 그건 그 사람과 나가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봄과 어떠한 여름과 어떠한 가을과 어떠한 겨울을 거쳐왔을까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도록 해보세요. 말도 아주 곱상하게 잘하고 옷차림새도 단정해요. 그럼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을 편안히 잘 살았구나.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땠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 지혜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눈은 가만히 생각해야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거를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그 종교 용어로 하자면 또 명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불교도 혹은 기독교 천주교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도교 이쪽으로서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이런 거를 잘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데 인생의 중심이 있는 거지 뭐 종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종교란 자체는 사람이 잘 되라고 한 거지 뭐 종교를 만들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종교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내가 사람답게 잘 살아가느냐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지혜를 잘 떠보세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이 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헐벗은 나무,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이 시작될 쯤인데 지금의 나무들을 보면 새순이 튀어나옵니다.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곧 거기에 잎이 매달릴 것이고 또 열매가 매달릴 것이고 그리고 또 잎이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알고 그것을 나무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지혜의 눈이 떠진 겁니다. 나는 젊지만 내가 젊은 이 상태에서 내가 어렸을 때 힘든 과정과 또 지금의 나에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무엇이 힘들었구나라고 내가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걸 고쳐나갈 수 있게 돼요. 내가 회사 생활을 못하고 자꾸 쫓겨나고 했다면 내가 예절을 못 가르쳤구나. 내가 예절이 없었구나. 내가 사람 위아래를 몰라봤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쫓겨났다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배우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의 눈을 뜨라는데 중심이 있어요.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런 것을 배우나 마나인 거예요. 지혜의 눈을 떠보세요. 그럼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 인생도 초반전에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느끼시면 된다니까요.
뭐 다른 데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또 대인관계가 어려웠다. 그건 내가 바로 예절을 잘 지키지 못했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위아래 사람한테 인사를 잘 못했다 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인생에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를 잘 못해서 내가 못 사는 거구나. 바로 그걸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의 눈이에요. 지식의 눈으로 이거 가르쳐준 거 이것만 달달 외워서 뭐에 써먹겠어요? 써먹을 데가 뭐가 있어요? 지혜의 눈을 떠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음엔 살아야 인생이 쉽겠다고 느끼는 거지. 이거 결정을 할 때 내가 잘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이 많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너무 그냥 등한시했구나. 왜 길을 가다가 옳은 것도 볼 수 있고 틀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옳은 것은 가르쳐주고 틀린 것도 요거는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옳고 그른 마음이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없기 때문에 가을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꼭 이게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비보다는 옳은지 그른지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겠죠. 옳은 거를 많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이 나이 들어서 결정할 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이 결제서류를 딱 가져오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상관이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거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옳은 결정 같고 이건 틀린 결정 같으니까 다시 결제서류를 작성하게 라고 해주면 진짜 좋은 상관이고 진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해왔어. 그리고 서류 결제를 탁 내팽개치면 그 사람은 이 상태가 좋지 않을 뿐더러 이후에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단점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은 지혜에서 나오죠. 이 지혜를 눈을 자꾸 띄우셔야 합니다. 크게. 가령 이제 우산 같은 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거든요. 저게 만들어질 땐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죠. 처음 쓸 때는 언제나 새 것이니까 누구나 쓰고 싶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웬만큼 우산을 쓰고 난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게 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오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되면 많이 써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서류도 많이 찍어주게 되고 사장, 회장으로도 존재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냥 스스로 이 사람으로서 겨울을 없어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나라를 만들었던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우가 24살에 황제가 되려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유방도 이제 같이 나왔는데 유방은 나이가 50 가까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았지요. 거의 배 차이 되는 나이가 됐는데 항우가 24살에 나와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항우를 떠받들어 줬어요. 삼촌들이고 누구고 너는 황제감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항우가 자기의 젊음만 믿고 세상을 나와서 황제가 되었는데 그 황제의 장기판을 보면 황제가 되려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죠. 근데 거기서 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참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항우는 일당백이었거든요. 도대체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장수한테 내 목을 따다가 네가 저 나라에 가서 잘 살도록 하라고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출세할 철을 몰랐던 거예요. 한 살만 더 늦게 나왔으면 항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역사책에 초나라라고 기록이 되지 한나라가 없어지고요. 초나라라고 기록이 되죠. 그런데 여기 한 살을 일찍 나왔기 때문에 유방이 한나라로 이제 그 황제를 이어간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뭐 저는 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혜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반발이 있을 듯도 싶은 내용도 있긴 한데 뭐 어떠한 종교든 다 좋게 하려고 하는 것에 중심을 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위주로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조금 요거 시비는 없애버립시다. 이건 이제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것으로 가을은 중심을 삼아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 주시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마다 그걸 변화시켜야 하는데 변화시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보통 환절기를 넣거든요. 이제 그 환절기에 넣는 이 환절기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여기에는 보통 한자로는 믿을 신자를 썼어요. 제 생각에는 요 환절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봄의 특성이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을 특성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그 사람마다의 기본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여름이 강한 사람이나 가을이 강한 사람의 그 중재를 선다는 거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붙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해가 안 되고 이 사람한테도 해가 안 되고 이런 환절기에 강한 사람들이 보통 식당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르쳐 드린 것은 사람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가를 알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우리 자식놈이 요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런 거를 알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해주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예절을 가르쳐주면 되고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그 애가 나이 들면 그때 가면 잘 살게 되죠.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주면 겨울에 잘 살 것이고요. 젊어서 주먹밖에 없는 사람은 주먹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 하면 겨울철을 못 봤어요. 내가 나이 들어 굶어 죽을 때까지 못 봤어요. 주먹만 믿고 살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다 쓸쓸합니다. 다 힘들게 살게 되겠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요. 지혜의 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앞에 서 있어도 자리 양보 안 해요. 왜냐하고요? 그 사람은 그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힘이 없고 팔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들어 서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 핸드폰하고 바쁘고 내가 누구하고 카톡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욕먹겠네. 네. 그래서 자기가 늙는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의 생활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럼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가가 보여요. 나도 늙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늙으면 나 일어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늙는데 내가 이 시기를 겨울을 겪지 않는데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겨울에 가가지고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겨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쉽게 되시나요? 젊은 사람들 양보 많이 하세요. 그 양보 많이 하시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겨울철에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겨울철에 본인도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젊었을 때 내가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도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뜨세요. 눈을 번쩍 뜨세요. 지식의 눈을 뜨지 말고 지혜의 눈을 빨리 뜨세요.